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분을 또 옆에 모셨는데, 잠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멘탈코칭센터 소혜준 대표라고 합니다. 현재 스포츠 멘탈 코치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선수들, 또 유소년들부터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만나면서 1대1 멘탈 코칭, 그리고 또 강의, 그룹 코칭, 이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 코칭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기존의 스포츠 멘탈 코치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멘탈 코칭을 하시는 분들은 네. 보통은 스포츠 심리학 이걸 전공을 하셔서 석사, 박사를 하시면서 이 일을 쭉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심리를 먼저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코칭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2011년도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멘탈 코칭이라기보다는 라이프 코칭, 그리고 이제 HRD 분야에서 하는 이쪽 성과 코칭, 이쪽을 이제 쭉 해오다가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시나요, 네, 스포츠? 좋아하죠. 어떤 종목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야구. 아. 예, 야구 아주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배구 아주 좋아합니다. 예. 시즌이 돌아온 거는 축구도 있죠. 맞습니다. 네. 축구는 이제 또 이제 국가대표 그런 경기 있을 때는 또 챙겨보죠. 저는 야구도 좋아하고 배구, 농구, 프로스포츠 다 좋아하지만 특히 축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는 당연하고 해외 축구 그리고 이제 K리그를 특히나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운동 분야와 또 선수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내가 잘하는 코칭으로 줄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요. 하고 있던 코칭학에 스포츠 심리를 더해서 스포츠 심리 박사를 하면서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을 지금은 쭉 하고 있고요. 현재는 다른 분야의 코칭보다는 스포츠 멘탈 코칭만 네.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에서 이제 축구에 대한 어떤 그 축구 사랑은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여기 자료를 한번 제가 중간에 어떤 그 스포츠 사랑에 대한 그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너무 물론 하는 건 아니고 보는 것만 좋아해가지고요. 네. 2014년도 월드컵 브라질에서 했던 것도 직접 제가 브라질 남미까지 가가지고 축구도 보고 이제 요즘은 근데 이제 카타르도 가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근데 그때 브라질만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근데 그때 당시 없었을 때 저는 혼자 가서 보고 네, 러시아 월드컵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 우리 이제 우승했던, 손흥민 선수가 군면제 받았던,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땄던 경기를 직접 직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시안컵도 보러 가고, 여러 경기들을 많이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그 관계자분들하고 또 남다른 또 친분도 쌓았다. 예. 아무래도 스포츠 업계에 있다 보면 다 이제 네.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뵙게 되었죠. 아무튼 그 스포츠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찐 사랑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코칭 분야를 또 그 스포츠 쪽으로 더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소 코치님을 만난 것은 그 전이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스포츠 멘탈 코칭보다는 일반 코칭 쪽을 할 때 이제 뵙게 되었죠. 네. 네. 그때는 이제 그때 학생 때였나요? 학생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좀 애띤, 저의 눈에는 좀 애띄어서. 지금도 애틋하고 다들 보시던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일반 코칭을 할 때 이제 같이 만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 또 소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대표로 계신 한국 멘탈 코칭 센터를 만들면서 이제 같이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때 저랑 같이 이제 그 코칭을 배우고, 그리고 그 뒤에 활동들을 또, 개인적으로 남다르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한 과정들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코칭하고, 그 다음 개인적인 그런 활동들을 좀씩 하는데, 근데 그것은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간 그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칭을 공부했었을 때는 사실 지금은 국내에 코치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많은 코치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때는 이 코칭 분야에서 좀 남들보다 2011년도면 되게 일찍 코칭을 했었을 때다 보니까 좀 이 시장을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반 코칭 분야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에서 어떻게 조금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을 때 약간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일단은 이 코칭학 자체가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코칭하면 조금 이거 뭔가 가르쳐 주거나 알려주는 거가 아닌가? 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코칭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서 코칭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게 돕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과를 내는 게 그러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었을 때 사실 뭐 다양한 분야, 뭐 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겠지만 특히 스포츠는 매 경기마다 승패가 딱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우승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딱 분명한 종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야말로 이 코칭이 되게 필요하겠다, 적합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스포츠 현장을 보니까 사실 스포츠 심리 상담사 분들은 정말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을 하셔가지고 스포츠 심리학만 쭉 하시면서 뭐 스포츠 심리 이론을 알려준다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이 상담을 가지고선 스포츠 심리를 풀어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시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 코칭이라고 하는 학문이 스포츠에서 나왔는데 왜 진짜 스포츠 현장에는 별로 없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공부하고 좋아한 코칭을 정말 제가 또 좋아한 이 스포츠에 접목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빨리 접목을 시켜서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뭐 멘탈 코칭, 스포츠 멘탈 코칭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많이 나오고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 한국 멘탈 코칭 센터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사실은 멘탈 코칭을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손가락 5개도 못 꼽을 정도로, 5개를 꼽을 정도죠. 5개 이하. 거의 그 정도로 회사가 없을 만큼 멘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고, 왠지 무지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걸 좀 빨리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정말 최초로 이 코칭을 기반으로 이 스포츠 심리를 풀어가는 스포츠 멘탈 코칭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코칭에 대한 그런 철학이나 그런 이론들 이것이 너무 이제 마음에 들었고 맞아요. 또 그것을 어디에다 적용시킬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내가 이제 스포츠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원래 또 코칭이라는 것이 또 거기서 시작됐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결합해 보니까 스포츠 멘탈 코칭 관련된 네. 그런 회사를 또 만들게 맞습니다. 됐고, 네,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아까 이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두 번째 이유가 약간 덕업일치? 요즘 덕업일치란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최고죠, 최고. 그쵸. 근데 제가 지금은 조금 팬심이 이제 조금 이렇게 덜해지긴 했는데 한때 그 옛날에 모 선수를 되게 좋아했어요. 전 모 선수를 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여기서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잘생긴 축구 선수 전모 씨를 되게 좋아해서 이 선수를 이 선수를 만나야겠다. 이제 다짐을 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걸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 것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만났어요. 예. 근데 만났는데 이제 물론 사심을 가지고 이렇게 만난 건 아니고요. 제가 선수들을 멘탈 코칭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멘탈 코칭 하는 선수가 같은 팀에 있고 그러면서 아는 후배다 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만나게 된 적은 있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어느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이 좀 성적이 올라가는. 그래서 저한테 코칭 받는 선수들 열심히 하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장난입니다. 네, 좋은, 네,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포츠 멘탈 코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계속 이제 그 활동을 했잖아요. 네. 물론 저하고도 같이 이제 뭐, 전남 드래곤즈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원교 농구팀. 예, 농구팀도 네. 하고, 그리고 대학교 맞아요. 선수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쭉 그 일을 사실은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뭐 누군가하고 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들을 하나씩 다 찾아서 그분들에게 그런 어떤 뜻들을 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거기에 많은 또 투자를 해야 할 텐데 분명히 지금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단계까지 올 때까지 거쳤던 그런 과정들, 좀 어려운 과정도 있었을 텐데, 예, 그걸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눈물을 과정. 흘린다, 지금. 네.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요, 이 스포츠 멘탈 코칭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미, 스포츠 멘탈 코칭 뭐지? 저 사람 어떻게 멘탈 코칭 일을 하지? 하면서 검색을 하셔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포츠 멘탈 코칭이 스포츠 현장에서조차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알리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멘탈 되게 중요해 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특히 스포츠 현장에 있으신 뭐 구단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멘탈 코칭을 조금 접해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정말 없으셨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 경험을 해본 조금 프로 종목의 몇몇 분들, 혹은 이제 국가대표의 몇몇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멘탈 코칭, 아니면 스포츠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은 해봤다, 뭐 들어봤다 정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스포츠 멘탈 코칭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 특징은 뭔지, 이게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이랑 또 멘탈 트레이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뭐 누가 있는지, 누가 전문가인지, 뭐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스포츠 현장의 분위기가 아니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또 시간도 없는데 왜 이런 걸 또 해야 되죠? 그 시간에 차라리 휴식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훈련시키고 말죠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또 이제 구단 측면에서는 아니 이미 예산이 있는데 새로운 항목에 또 외부인이 오는 거에 대해서 돈을 조금 쓰기가 좀 애매하다. 예, 그래서 아예 이제 설득은커녕 아예 뭐 대화조차 이제 안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약간 고리타분한 옛날의 스포츠 문화의 그런 생각들을 바꾸고 설득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 지도자들이 이제 그 선수들에 대한 영향력을 오롯이 본인들이 가져가야 하는데 외부에서 누군가가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준다는 그 자체도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이 영상 혹시 보시는 또 지도자분들이 계시면 오해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요. 뭐 제가 선수를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종목의 그런 뭐 경기력, 뭐 기술 이런 측면은 절대로 그 언급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그건 당연히 이제 각각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좀 무시하는 쪽이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멘탈 코칭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윤리라는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저희가 온다고 해서 뭐 그 팀에 있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듣고 뭐 외부에 흘린다라든지 아니면 그 분위기를 조금 어떻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멘탈 코칭을 할 때 스포츠 멘탈 코치들은 선수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성장 그리고 팀 전체의 응집 이런 것들을 돕고자 하지 그 분위기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팀에 뭔가를 바꾼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믿고 조금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 홍보가 됐네요. 네네. 뭐 온전히 또 사실은 그 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히려 거기에 많이 맞아요.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잠깐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코칭을 하고 있는지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뭐 많은 또 선수와 그리고 팀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 선수와 팀들을 만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다면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네, 하긴 네. 하세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선수 자체를 홍보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스포츠 심리나 뭐 멘탈 코칭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분들 중 하나가 이건 실제로 들은 사례거든요. 근데 뭐 골프 같은 뭐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상금 얼마를 받으면 홍보를 해달라. 혹은 이 선수 그 에이전트 있잖아요. 회사들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선수 멘탈 코칭 받고 있는데 그 멘탈 코치가 누구다. 라고 기사를 내달라. 이런 것들 실제 요청하시는 스포츠 심리 박사님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를 선수를 가지고는 하는 건 절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선수를 이제 거론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그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 웬만한 종목의 또 국가대표 선수들을 많이 만나봤고요. 또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하는 또 지도자분들한테도 멘탈 코칭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선수들의 멘탈 관리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도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뭐 프로 종목들, 축구 선수들 사실은 인원 때문에 그런지 가장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 유소년 선수들부터 이제 학생 선수들, 그리고 프로 선수들까지 축구 선수들은 정말 많이 만나고 있고, 또 뭐 야구 선수도 그렇고, 배구, 농구도 그렇고, 또 골프, 테니스가 특히 또 많아요.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골프, 테니스가 많은데, 이런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만났었을 때, 이 사례라고 하면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선수들이 처음에는 멘탈 코칭을 왜 해야 될까요? 이런 선수들이 10명 중에 한 8명, 9명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누가 엄마가 시켜서 혹은 뭐 지도자가 시켜서 아니면 누구 추천을 받아서 멘탈 코칭을 받으러 오긴 왔는데 이 멘탈 코칭을 왜 해야 될까? 저 멘탈 약하지 않은데요? 아니면 선생님이 그 종목 해보셨어요? 어떤 거 가르쳐 주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약간 해결책, 정답 이런 것들을 얻어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러니까 코치에게 그런 전문성을 좀 의심하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종목을 알아?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조금 거부감을 갖는 선수들도 있죠. 그렇죠. 네. 아니 그 종목을 잘 알았으면 선수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종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선수로서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이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종목에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를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례에서 가장 좋은 점들은 선수들이 멘탈 코칭을 받고 나면 정말 공통적으로 이건 제가 뭐 홍보용 뭐 자부심 있는 자랑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요. 멘탈 코칭 받고 나니까 너무 좋다. 네, 재밌다. 그리고 조언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멘탈 코칭 이런 건지 몰랐다라고 전에 뭐 이 비슷한 거 받았었을 때는 상담처럼 뭐 진단 검사하고 뭔가 조언 듣고 하는 거였었는데 멘탈 코칭은 너무 재밌게 하니까 본인들이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모르고 왔다 가도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만족감이 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 다른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적인 코칭이 아닌 다른 코칭을 해준다라고 할 때 뭔가를 진짜 얘기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것을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뭔가 찾아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그걸 기다려주고 그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 선수들도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쉽지 않을 텐데 그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좀 인사이트를 얻게 하는데 가장 좀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외모 빼고 이모 빼고 욕 먹는 거 아니겠죠? 여기서. 네, 예. 끄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요. 선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수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정말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선 그러니까 경험 전수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선수들이 어떤 부분에 고민이 있는지 그런 것들 일단은 제가 잘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런 거 생각 못 했는데 그런 엘리트 선수들은 이미 이런 걸 하고 있었네요 하면서 이런 고민도 해볼게요. 멘탈적으로 이런 것도 해볼게요 하면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그 선수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선수를 많이 알아가는 과정들이 맞습니다. 먼저 네. 선행되어야겠네요. 그쵸. 알아가야 되죠.